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납덩이를 안고 고등교육 제정 교부금법 제정하라.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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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OECD 평균 고등교육 제정 확충하라. 확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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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서열 철폐하고 학벌주의 타파하자. 타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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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률 경쟁이라고 하는 행재정적 차별로 학교를 극심한 경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교육부 정책, 사회가 낳은 경쟁체제의 희생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홍정우님의 죽음 앞에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총체적인 모순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은 극심한 경쟁체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이야기 힘든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교육 불평등 체제는 더욱더 고착화되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교단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워진 교육 현실 속에서 교육 노동자들은 오늘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입시 배제 대학 평준화 운동이라고 하는 기치를 걸고 십수년간 참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난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 현장에서 전국 방방곡곡에 내걸린 대학까지 무상교육 프랜카드는 우리 운동의 절박성과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뛰는 마음으로 대학 무상화 운동, 대학 평준화 운동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대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0.2%라는 압도적 다수 응답자가 이 한국 대학의 핵심적 문제로 대학 서열 체제, 학벌 사회 해소를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한 비싼 대학 등록금과 대학 운영의 문제를 응답자의 53% 이상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부담 공교육비로 인한 고통과 빈곤한 대학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두 번째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문입니다. 대학 등록금 무상화 관련입니다. 차기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을 넘어서 등록금을 국가가 책임지고 무상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63%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긍정적이다까지 해서 3분의 2, 84% 정도가 대학 무상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세부 질문에서는 대학 무상화 의지에 대해서 국립대, 사립대를 나누어서 질문을 했고요. 공립과 사립을 비교해 보면은 사립대가 상대적으로 무상화에 대한 찬성 비율이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일부 사립대의 비리, 부패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가 되어 왔고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립대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해서 유보적인 의견이 일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사립대의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과 관련해서 약 한 80% 정도의 응답자가 이 정책에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경우 대학 등록금 무상화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는 분석을 합니다. 세 번째, 대학 서열 체제 해소와 대입 자격 고사 도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매우 긍정적이다와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서 한 87% 이상이 대학 서열 체제 해소에 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 경쟁교육 완화 또는 해소를 위해서 프랑스와 독일처럼 대학 입학 자격고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83%를 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학 서열 체제 해소와 대학 대입 자격고사 도입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이렇게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대학 서열 체제로 인한 입시 경쟁 교육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대학 통합 네트워크와 대학 체제 개편 방향입니다. 대학 간 연합 체제를 구축해서 교육 과정과 학점 교류에서부터 학생 선발에 이르기까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 대학 연합 체제, 대학 통합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한 87% 이상의 응답자가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교육단체에서 이 대학 서열 체제 해소와 대학 교육력 강화의 대안으로 제기해온 대학 통합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도가 높다 이렇게 좀 확인이 다시 한 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 주제로 이 주요 의제 공약화와 관련한 질문이 있습니다.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이 대학 무상화의 기반이 되는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정을 공약화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분들이 83% 정도가 해주셨고요. 그리고 2022년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대학 서열 폐지와 대입 자격고사 도입을 공약화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약 한 87% 정도의 응답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학 무상교육의 전제로서의 이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과 입시제도 개편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대입 자격고사에 대해서 각각 응답자의 83.1%, 86.8%가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었습니다. 이는 2022년 대선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이 대학 체제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에 응답자의 대부분이 공감을 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앞에 봤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대학 서열이 큰 문제, 우리 대학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이고 또 교육계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고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 대학 서열은 고등교육 생태계를 파괴시켰고 대학의 질과 격을 떨어뜨렸고 사회 생태계도 파괴시켰습니다. 노동 생태계도 파괴시켰습니다. 그 대학 서열을 들여다보면 수도권에서부터 지방으로 그리고 일반 대학에서 전문 대학으로 서열화가 쭉 이루어져 왔습니다. 전문 대학은 그 대학 서열의 아래쪽에 위치하면서 큰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많은 일반 대학들은 학문을 하기 위한 일반 대학이 아니라 그런 서열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늬만 일반 대학으로 전환한 대학들도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대학 서열이 대학의 질과 격을 한꺼번에 떨어뜨린 상황입니다. 대학 서열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학 무상화, 평준화 공부에서는 무상화를 주장을 했고 상향 평준화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다 이뤄나가는데도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재정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한꺼번에 대학에다가 재정 지원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낀다든지 또는 앞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을 어떤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기획재정부 입장도 있습니다. 교육을 공공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 보는 그런 부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교육은 공공성의 대상이다 라는 점이고요. 또 서열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고, 만약에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듯이 재정이 뒷받침되기가 어렵다면은 단계별 무상화를 위해서 먼저 전문대학 무상화부터 실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누누이 우리가 강조했던 점입니다. OECD 많은 국가에서 고등직업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전문대학 전체 중에서 94%가 사립대학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나라 대학 중에 80% 이상이 사립대학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일반 대학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고, 전문대학만 놓고 보면은 94%가량이 오직 국공립대학 7개, 그 중에서 국립대학 하나인 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학을 공공성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등직업교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는, 차기 정부가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대통령 되는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전문대학 무상화하는데 이미 정의당에서 조사한 바도 있고, 일부 직업교육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가 장학금 이미 지급되고 있는 거 그거를 빼고 계산했을 때 2조 안팎이면 충분합니다. 2조도 채 안 들어갑니다. 1.5조 면은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못한다면 그게 국가입니까?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정하는 것 물론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힘들다면 단계별로 고등직업교육 재정 교부금법부터 제정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 공동의장 남기장입니다. 제가 겪은 몇 가지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이 서열화된 지 오래됐습니다. 서연고, 서성한에서 나가는 말이 있죠. 중경 외시까지는 외웠습니다만 그 밑으로도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그 밑으로도 있더라고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학 서열화라고 하는 것이 인간 서열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급사회가 출현하는 것을 저희들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 있습니다. 대학에 자리 잡은 지 20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봤고 이러저러한 곳으로 자리도 옮겨보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 대학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비교적 이 서열화 속에서 이른바 상위에 속해왔던 사람으로서 느끼는 고통이나 자괴심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학 자체가 서열화되어 있지만, 대학 간에 서열화가 있습니다만 대학 안에서도 서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학에 기여하는 기구나 대학에 기여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렇지 못한 기구, 그렇지 못한 부서들 사이에 또 서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 하나하나가 서열화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를 우리 대학 교육의 현실이고 이러한 것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괴심과 고통이 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모두가 함께 일단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무너집니다. 우리 사회가 무너집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쳤던 학생이 이러한 구조 속에서 보편적인 인권을 유보시켜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보았을 때 저의 자괴심 이런 것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역시 대학까지 무상 교육이라고 하는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력 하나가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고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민주평등 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 연구자 협의회 동지들과 함께 이 운동에 함께하고자 하며 이것이 실시되는 데까지 함께 발을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번 대선에서 이것이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져서 모든 국민이 이 모습을 우리 한국 사회의 이 모습을 인지를 하고 모두가 생각을 바꿔서 함께 가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인식조사를 보게 되니 이 주장이라고 하는 게 전혀 과격하지도 급진적이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입니다. 함께 꿈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